자, 오늘 여기 집합 단원이 이제 다 끝날 거고요. 처음에 집합의 뜻과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단어를 좀 보도록 합시다. 집합 앞부분이고 좀 쉬운 내용들밖에 없어. 자, 우리 집합이라는 게 뭐였는지 좀 얘기해 보면은 이 뜻을 좀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자, 어떤 기준을 딱 정해.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대상을 딱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있죠? 어떤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 돼. 분명하게 이제. 애매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 대상들의 모임을 우리가 이제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집합.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리고 그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그 집합의 원소라고 부릅니다. 원소. 자, 그렇기 때문에 집합은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런 것들의 모임, 이런 것들의 모임이라고 정하고, 그럼 그 모임에 해당이 되는 구성원들을 원소라고 이제 부르면서, 만약에 소문자 A가 대문자 A라는 집합의 원소에 들어간다면 소문자는 대문자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소문자가 이 대문자 집합 A에 이렇게 들어간다. 삼지창 기호로 이제 혀를 이제 내밀듯이 이렇게 잡아먹는다는 듯이 기호를 기억하시고, 만약에 원소가 아니다. 자, 만약에 소문자 B가 대문자 A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소문자가 대문자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며 기호로는 이 대각선만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각선만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원소 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었고, 자, 원소 나열법은 직접 원소를 일일이 나열하는 방법이야. 그런데 우리가 집합은 내가 항상 중괄호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집합에 해당되는 모든 원소를 중괄호에다가 다 일일이 나열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소 나열법. 원소 나열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자, 이때 원소를 나열하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소가 1, 2, 3 순서로 나열하나, 뭐 2, 3, 1로 이제 나열이 되나, 순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같은 원소는 중복하지 않습니다. 같은 원소는. 자, 그리고 원소들이 많고 원소들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있다면 원소들이 너무 많으면 일일이 나열하기 힘드니까 점점점으로 중간에 생략하겠다 이 얘기야 이제. 그리고 조건제시법은 원소들이 가지는 공통 성질을 이제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조건제시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조건제시법. 자, 예를 들면은 내가 만약에 어떤 원소를 집합으로 가지냐면 10 이하의 소수를 원소로 가진다라고 해볼게. 10 이하의 소수. 그러면은 지금 10 이하의 소수는 우리 뭐뭐가 있냐? 2, 3, 5, 7이 이제 있죠. 2, 3, 5, 7이. 얘네들을 일일이 나열한다면 이건 원소 나열법이 되는 것이고요. 원소 나열법. 그런데 얘네들을 이제 직접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조건 제시법이야. 자, 지금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중괄호로 돼 있죠. 자, 이제 x 바, 이거 막대기는 바라고 읽는데 막대기 앞에 x가 원소, 이 집합의 원소가 앞에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소에 대한 설명이 이제 있어야 되잖아. 그 설명이 막대기 뒤에 오게 되는 겁니다. x는 10 이하의 소수라고 봐주면 돼. 10 이하의 소수. 자, 이게 이제 조건 제시법입니다. 직접 원소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조건으로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야. 일일이 나열하면 좀 이제 복잡하니까. 그 다음 벤 다이어그램인데, 우리 이제 모든 이제 그림이나 이렇게 시각적인 것으로 이제 알아보는 게 좀 쉽기 때문에 집합의 원소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자, 예를 든다면 내가 집합 A의 원소가 1, 2, 4, 8이야. 1, 2, 4, 8. 그러면 1, 2, 4, 8을 이제 이 그림, 동그라미 안에다가 원소를 직접 이렇게 나열을 해주면 집합 A의 원소가 1, 2, 4, 8이다라는 거를 직관적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또 확인할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원소의 개수. 자, 집합의 원소가 이제 몇 개인지를 이제 나타내는 기호가 이제 나오는데, 먼저 집합의 원소가 유한개인지 아니면 무수히 많은지를 이제 얘기해 보고요.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로 정해져 있다면 그러한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한집합. 유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집합을 무한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한집합. 무한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집합 A가 만약에 유한집합이다라면 그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표현해. 자, 이제 원소의 개수니까 넘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NA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NA. 그리고 반대로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빌공자라는 한자를 써서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주면서요. 기호로는 동그라미에 대각선을 그어주시면 이게 공집합을 의미하는 기호야. 공집합. 자, 공집합은 원소가 없기 때문에 그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유한집합으로 보는 겁니다. 유한집합. 자, 부분집합도 이제 얘기해 볼 건데, 부분집합. 자, 부분집합은 뭐냐면 두 집합이 있을 때 어떤 집합의 모든 원소가 다른 집합에 다 속해 있다면 우리는 그 현재 이거 작은 집합이라 할게. D는 큰 집합. 이 작은 집합 A는 큰 집합 B의 일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분집합.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이 된다. 또는 집합 B는 집합 A를 포함한다. 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A가 B에 완전히 쏙 들어가니까 이제 아까 삼지창 기호에서 가운데를 뺀, 자, 이게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해당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이고요. 근데 만약에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B에 다 들어 있어야 부분집합인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대각선을 찍 그어주면 돼. 대각선을 여기서 찍 그어주셔가지고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는 걸 표현합니다. 이 부분집합에는 성질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자,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 자기 자신은 무조건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은. 그리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정한다. 자, 공집합은 A라는 집합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봐주는 거야. A라는 집합에. 자, 그리고 3번 A가 B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B가 C에 들어간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A가 B에 들어가고 B가 C에 들어간다. 그럼 A가 이제 C에 들어간다. 이렇게 그 3단 논법이죠. 3단 논법. 자, 그림상에서 A가 B에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B가 C에 또 들어가 있다면 이 가장 작은 A가 가장 큰 C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같은 집합이 나오는데 자, 이게 뭐냐면 두 집합이 있을 때 두 집합의 원소가 완벽히 일치해. 완벽히 일치한다면 우리는 같은 집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좀 어렵게 표현한 게 이거야. 이거. 자, 이 표현이면은 이제 서로 같은 집합이다라고 하는 거야. 즉 A가 B에 다 들어가 있고 모든 원소가 반대로 B의 원소도 A에 다 들어가 있다면 이게 원소가 똑같아야지만이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이래야 같은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는 기호로 A는 B라고 나타내는 거야. A는 B. 반대로 두 집합의 원소 구성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다면 우리는 대각선을 찍 그어주셔서 표현을 해주시는 겁니다. 진부분 집합인데 진부분 집합은 이제 A가 B에 다 속해 있는데 모든 원소가 근데 얘들아 이 표현만 있으면은 이거 만약에 A, B가 같은 집합이어도 이게 성립하는 거거든. 완전히 같은 집합이어도. 그런데 진부분 집합은 A가 B에 다 들어가지만 같지는 않을 때 이럴 때 A를 B에 진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해. 진부분 집합. 자, 이제 진짜 이제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그 집합들만 이제 따지는 것이죠. 진짜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집합들만 따지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입니다. 부분 집합 개수. 자, 이제 집합 A의 원소가 N개야, N개. N개일 때 이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무엇이냐? 자,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개수를 썼을 때 N개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N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 새로운 부분 집합을 만들 거야. 새로운 부분 집합을. 이 A의 원소 일부만 이제 가지는 집합을 만들 건데 그러면은 그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인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제. 자, 만약에 여기 1이라는 원소 하나만 들어갈 수도 있고 뭐 2하고 N이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지? 자, 이제 몇 개냐?
각 원소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각 원소 입장에서. 자, 이 각각의 원소들 몇 개 있지 지금? N개. 이 각각의 원소들이 이 새롭게 내가 그 집합을 만들 그 집합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을 해. 얘가 여기 들어갈까 말까? 경우의 수 몇 가지? 두 가지. 들어가냐 마냐 두 가지. 얘도 들어가냐 마냐 두 가지. 얘도 들어가냐 마냐 두 가지. 두 가지 해가지고 2를 이제 몇 번 곱하는 거야 이제? n번 곱하는 거야 n번 이제. 원소의 개수가 n개이니까 n번 곱해주시는 겁니다 n번 이제. 그래서 2의 n제곱으로 n이 아니라 2죠. 그래서 2의 n제곱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지. 2의 n제곱.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으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2의 n제곱으로. 자,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볼게요, 이제. 자, 이게 2의 n제곱이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봤다면, 이제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하는 집합이기 때문에, 그 빼기 1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빼기 1까지 좀 해주셔야 되겠고, 자, 집합 A의 특정한 원소 m개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이 몇 개이냐.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서 내가 만약에 특정한 몇 개의 원소를 꼭 가진대. 내가 만약에 얘네를 가지는 부분집합을 개수를 세보고 싶어. 그러면 지금 총 n개의 원소 중에서 이 두 개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면 이 두 개를 미리 넣어놔. 그럼 나머지 몇 개의 원소들에 대해서 n-2개 남은 원소에 대해서만 부분집합을 구성하는 경우의 수로 계산하면 돼. m개라면 전체 개수에서 m개를 빼. 2의 n-m으로 쓰는 겁니다. 2의 n-m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특정한 원소 K개를 원소로 갖지 않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만약에 이제 얘네 둘을 만약에 내가 안 갖고 있는 부분집합을 구하고 싶으면 애초에 얘네를 배제하면 되지 않니? 배제하고 나머지 몇 개 얘네 두 개라고 하면은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n-2개만 원소에 대해서 넣을지 말지 따지면 되겠죠? 집합을 구성하는 경우의 수야. 그래서 K를 또 빼는 거예요, 이제. 전체 개수에서 K개를 또 뺍니다. 2의 n-K라고 써줄 거야. 자, 근데 이번엔 얘네가 섞여 있어. 만약에 어떤 거는 반드시 포함하고 어떤 거는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변하는 게 없이 똑같습니다.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 넣지 말아야 되는 거를 다 배제해버려. 배제해버리고 남은 자, 만약에 여기서 이 두 개가 반드시 이 두 개가 반드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4개가 이미 행방이 결정된 거야. 들어갈지 말지.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 2의 n-k 나머지 원소들에 대해서만 넣을지 말지를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들에 대해서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필수제 1번을 볼게요. 필수제 1번. 자, 문제를 일부러 좀 어렵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집합 A가 저렇게 되어 있을 때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자, 되게 막 복잡하게 막 나와 있지, 이제, 그죠? 자, 일단 이거 문제 한번 파악을 해보자, 얘들아, 파악을. 자, 지금 집합 A의 원소가 뭐뭐뭐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원소가. 지금 집합이라는 거는 애초에 중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집합의 원소입니다. 컴마로 이제 구별되는 것들이 다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거든요. 컴마로 이제 구별이 되는 것들이. 저게 집합의 원소가 되는데, 자, 내가 여기서 저 집합 A의 원소 써볼게, 이제. 직접 써볼게, 직접. 집합 A의 원소. 얘네들을 다 직접 열거를 해본다면은, 자, 이제 중괄호 공집합. 중괄호 공집합. 그 다음에 0, 1. 그 다음에 이제 중괄호 1. 중괄호 1. 그 다음에 중괄호 1,2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5개가 집합 A의 원소야. 이렇게 5개가 이제. 이렇게 5개가 집합 A 원소거든요, 이제.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원소가 지금 5개인데, 그 주의하실 점, 얘들아, 어떤 집합의 원소는 그냥 꼭 숫자가 옳이란 법이 없어. 그냥 내가 얘를 원소로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런 것들이 다 원소가 될 수 있는 거야. 얘도 지금 이제 숫자죠, 숫자.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집합이잖아, 중괄호니까. 중괄호니까 얘네들은 집합으로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집합 A의 원소에 숫자, 뭐 집합, 뭐 문자, 혹은 뭐 기호,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동시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기억부터 한번, 여기 7까지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자, 기억. 공집합이 A의 원소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삼지창은 원소인지 물어보는 거잖아. 요거 하나 일단 생각해 봅시다. 이제 기본적으로 삼지창이 오려면 앞에가 원소가 와줘야 되고 뒤에가 이제 집합이 와줘야 되는 게 맞죠. 뒤에가 집합이 와주는 게 이렇게 오는 게 맞겠죠? 이렇게 오는 게 이렇게 오는 게 맞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왼쪽에 만약에 집합이 왔다라고 해보자. 집합이 왔다. 그러면 오른쪽도 반드시 집합이 와야 이제 이 기호, 가운데 기호를 부분집합 기호로 쓸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저 기역부터 한번 확인해 보실 건데 그 가운데 사실 이 삼지창이 왔다면 앞에 있는 거를 원소로 보는 거잖아. 그리고 가운데에 이 혓바닥이 있으면은 앞에 거를 집합으로 보겠다 이거죠. 집합으로. 구별을 잘 해주셔야 되고. 자, 기역. 삼지창 앞에 이 공집합이라는 원소가 있냐. 지금 저거 기역, 공집합이라는 원소가 지금 있니? 구별 잘 해주셔야죠. 없죠, 지금. 얘랑 쟤는 다른 거 얘들아. 똑같이 생긴 걸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이 생긴 거. 기억이 틀린 거 얘들아. 중괄호 공집합이랑 이 공집합이랑 다른 거 얘들아. 이거 다른 거. 구별 잘 해줘야 돼 이거. 다른 겁니다. 얘네랑 똑같이 생긴 거 와줘야 된다고. 기억이 되려면 이제 똑같이 생긴 게.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인데 니은은 그냥 뭐 집합 A 볼 거 상관없이 니은은 항상 성립하는 거 얘들아. 부분집합의 기본 성질이야. 기본 성질.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봐봐. 얘들아, 이제 그 좀 어려운 게, 이제, 부분집합 기호가 나오면은, 혓바닥이 나오면은 좀 어렵거든? 왜냐면은, 이제 이 혓바닥 앞에 집합이 와야 되잖아? 근데, 이제 집합이 나와야 되는데, 막 중괄호가 막 여러 개 중첩된 것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자, 디귿의 의미는 이거야. 디귿의 의미는, 현재 이거죠. 중괄호 공집합이라는 게 A의 이제 원소에 다 들어가느냐. 이거 얘들아 디귿 맞니 틀리니 이거 디귿 틀립니다. 디귿 지금 아직 분간을 좀 못 하시는 거야 이제. 얘들아 지금 이 집합에 이거 집합으로 봐야지. 이거 집합이 앞에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집합의 모든 원소가 A에 다 속해 있니? 라는 거야. 지금 이거 집합 맞지? 집합. 지금 중괄호니까 집합이잖아요. 그런데 이 집합의 원소가 뭐야? 이거잖아 이거. 즉 기억이랑 똑같은 셈이야. 이 동그라미 친 게 A 원소이니? 라는 거라고. 지금 A에 지금 이거 없잖아, 이거. 중괄호 공집합이랑 이거 다르다고 했어. 이거 구별해야 돼, 얘들아. 구별.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틀린 거, 얘들아, 이제. 이게 틀린 거. 구별을 잘 하세요, 구별을. 요 부분집합 기호 앞에, 부분집합 기호가 나오면 앞에 있는 거 집합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합은 일단 중괄호로 표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중괄호로. 그러니까 중괄호 안에 있는 그 모든 원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따지는 거라고. 그러면은 자 이거를 쉽게 하는 법.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쉽게 하는 법이 있어요. 일단 잘 들어봐. 삼지창 기호가 나오면은 그냥 그 앞에 있는 게 A에 들어가는지 원소로서 그것만 확인하면 되잖아. 자, 이 부분집합 기호가 나올 때 헷갈리 할 수 있단 말이야. 헷갈리. 쉽게 하는 법. 잘 들어봐. 그 애초에 부분집합 기호 자체가 왼쪽에 있는 집합에 속해 있는 모든 원소가 들어있니 따지는 거지.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를 집합으로 본다는 거니까 일단은 왼쪽에 있는 게 중괄호가 있는지를 봐. 근데 얘는 중괄호 있잖아, 이제 그지? 그럼 중괄호 안에 있는 게 원소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중괄호를 없앤 다음에 얘를 삼지창으로 바꿔도 되지 않니? 이렇게? 중괄호를 없애고 이렇게 봐도 되지 않니? 이렇게 바꿔서 인식하면은 이거 다 해결돼, 얘들아. 이제 저 기호는 무조건 다 해결이 돼. 중괄호를 없애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A의 원소인지 따지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리을도 한번 해보자, 리을. 리을도 봐봐. 중괄호가 막 여러 개 나오잖아. 헷갈려.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면 된다? 봐봐. 이제 이거 물어보는데 가장 밖에 있는 중괄호 하나 없애. 그러면은 이거 남잖아, 왼쪽에. 이게 A의 원소이냐?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는 맞죠? 얘랑 똑같이 생긴 놈이 지금 들어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리을이 맞는 거야. 이렇게 다 바꿔서 처리하면 다 해결돼. 다. 그다음 미음. 1이 A의 그 부분집합이냐? 애초에 집합이 와줘야 되는데 말도 안 되죠, 이건 이제. 그다음 비읍이야, 비읍. 비읍은 이거지. 자, 중괄호
중괄호 1. 자, 얘랑 똑같이 생긴 놈이 A에 들어있니? 라는 거지. 지금 이거 똑같이 생긴 놈 들어있니? 중괄호 1 들어있니 지금? 안 들어있어. 중괄호 하나짜리는 있는데 두 개짜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비읍이 틀린 거라고. 비읍이 틀린 거.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 시옷. 시옷은 이제 저렇게 돼 있네. 중괄호 1, 중괄호 1 막 저렇게 나와 있는데, 중괄호 1, 중괄호 1. 얘가 이제 A의 이제 부분집합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건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바깥의 중괄호를 없애. 그러면 이거잖아. 얘네 두 개가 A의 원소이니? 라는 얘기야. 둘 다. 자, 1은 원소에 해당이 지금 되죠? 1은 이제. 중괄호 1, 원소에 해당이 되지, 지금 이제? 되는 거. 그래서 시옷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즉, 부분집합 기호가 나오면 가장 그 앞에 중괄호를 이제 겉에 있는 거를 하나는 없애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응입니다, 이제. 중괄호 1,2지. 중괄호 1,2. 얘가 A의 원소인이라는 건데, 얘랑 똑같이 생긴 놈이 들어있지, 지금. 들어있으니까 맞는 거. 이응이 맞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읒은 이제 뭐냐면, 자, 이제 똑같이 생긴 놈이 얘가 이제 원소이니, A의 다 부분집합에 해당이 되니? 라는 건데, 자, 이거는 이 중괄호 하나 벗겨가지고, 이 두 개가 다 A의 원소에 해당이 되니? 라는 거야. 이 각각이 다 원소이니. 지금 보시면 이 1이라는 거는 원소로 지금 해당이 되지만 2라는 거는 없죠, 지금 원소에. 없으니까 얘도 틀렸다. 지읒이 틀렸다라는 것이고, 틀렸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치읓을 보시면 이제 이게 뭐야? 중괄호 이제 공집합, 1. 중괄호 공집합, 1. 얘가 이제 A의 원소이니?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얘도 이제 그 앞에 중괄호를 하나 이제 벗겨내가지고 이제 공집합이라는 놈이랑 1이라는 놈이 A의 원소이니? 라고 바꿔서 봐봐. 저렇게 바꿔서 보시면 그 공집합이라는 거 지금 안 들어있죠, 그죠? 1은 이제 들어있긴 하지만 그래서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니은, 리을, 그 다음에 시옷, 이응으로 이렇게 4개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개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따지는지 아시겠죠, 이제? 뒤로. 자, 그리고 이제 2번. 중괄호 이제 벗겨내가지고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필수예제 2번입니다, 이제. 2번. 자, 얘는 이제 그 문제가 이거 좀 어려워. 아마 처음 보는 유형일 거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거는.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A래.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자, 근데 X가 A의 원소이면 10-X 또한 A의 원소이다라는 얘기야, 이제. 위식을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가 몇 개인지 구해주는 거야. 요건 좀 어려우니까 잘 봐야 되더라, 이거. 잘 봐. 집합 A가 어떤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는데 뭘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봐봐. 1이라는 수가 원소이면 몇도 원소인 거야? 9도 원소인 거야, 9. 즉, 1이 원소면 9가 원소가 되는 거거든? 반대로, 만약에 9가 원소야. 9가 원소면 1을 원소로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럼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집합 A의 원소에 1이 들어가 있다면 뭐도 갖고 있어야 돼? 9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또 인과관계를 반대로 9를 갖고 있다면 반드시 뭐도 가져야 돼? 1을 가져야 돼. 이 말인즉슨 1하고 9를 동시에 가져야 된다는 거야. 둘 중 하나만 가질 수가 없어. 가질 거면 둘 다 동시에 가져. 근데 애초에 1, 9를 애초에 아예 안 가진다면 아예 안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건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거는 1하고 9라는 두 수를 동시에 가지던가 아니면 동시에 안 가지던가 하라는 얘기야, 이제. 이거를 나머지 그 수들에 대해서 다 적용해보면 되거든. 생각해보면은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니까 X에 내가 지금 1부터 넣어봤잖아. 2, 3, 4, 5 이렇게 넣어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A의 원소의 X와 10 빼기 X가 원소로 가져야 되니까 이거 X가 10이면 안 되죠. 10이면은 0이 원소로 못 가지는 거잖아, 자연수니까. X에 1, 2, 3, 4, 5, 6, 7, 8, 9까지만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2를 넣어보시면 2가 원소면 8이 원소다.
거꾸로 8을 넣어보면은 2가 원소다라는 것이 되니까 반드시 2하고 8이라는 이 두 수 자체를 동시에 집합에 넣던가 아니면 동시에 넣지 말라라는 얘기야, 이제. 자, 이게 3 넣으면 7 나오죠? 3, 7도 마찬가지야. 3, 7도 마찬가지. 그래서 3,7. 얘도 이제 동시에 가져야 되는 그 조합 중에 하나인 거야. 동시에 가져야 되는 조합. 그 다음에 이제 4, 6도 마찬가지거든요. 4, 6도 마찬가지로 얘네도 동시에 가져야 돼. 가질 거면은. 4하고 6을 동시에 가져야 돼. 그 다음에 5는 얘들아 이거거든. 5는 어차피 넣으면 자기 자신 나오잖아, 이제. 그래서 이거는 그냥 5는 단독 하나밖에 없어. 단독 하나.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집합 A에 어떤 원소가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반드시 1이나 9 둘 중 하나만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갈 거면 둘 다 들어가던가 아니면 둘 다 안 들어가라 이 얘기야. 둘 다 안 들어가던가. 그러면은 이거를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가 몇 개이냐면은 잘 들으세요 이거. 지금 여기에 자 1하고 9라는 조합이 동시에 들어가던가 말던가 그 다음에 2하고 8이라는 조합이 동시에 들어가던가 말던가 3하고 7이라는 조합이 동시에 들어가던가 말던가 4하고 6이라는 조합이 동시에 들어가던가 말던가 그 다음에 5라는 조합이 여기 들어가던가 말던가 해주라는 거니까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게 지금 몇 가지 요소냐면은 5번 따져야 되죠. 그죠? 이 수들이 들어갈까 말까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두 가지. 약간 부분집합 구성하듯이 경우의 수를 써주면 돼. 부분집합 구성하듯이. 2의 몇 제곱? 5제곱이라 쓰시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이것들이 다 안 들어간다라고 가정하면은 공집합이 돼버릴 거 아니야. 공집합이. 그런데 지금 집합 A는 뭡니까? 집합 A는 반드시 자연수를 원수로 가지는 집합. 비어있는 집합이 아니다라는 얘기거든. 비어있는 집합이 아니다. 비어있는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반드시 원소를 가져야 돼서 하나 빼주시는 거야. 하나. 31개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그 남학생들 좀 정신 차리세요. 지금 되게 졸고 막 지금 막 난리 났는데 정신 차려. 내가 그 뒤에 일어나라고 하는데 왜 안 일어나지? 뒤에 나가라고 했는데 너요. 자 2-2번. 자 위식을 만족하는데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 3개인 집합이 이제 몇 개이냐라는 거거든. 자, 생각해봐. 지금 여기서 그 총 A의 원소는 최대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면은 다 들어가면 9개거든. 9개. 다 들어가면 9개인데 자, 근데 이제 최소한으로 들어가면은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긴 가져야 되니까 5 하나만 들어갈 때가 최소 원소의 개수야. 3개가 되려면 원소가 3개가 되려면 얘 하나랑 이 나머지 4개의 조합 있죠, 여기. 자, 요 나머지 여기 4개 조합 있지. 요거 4개 조합 있지. 이 중에 한 가지 조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한 가지 조합이. 얘는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 3개가 되려면. 그럼 이 4개의 조합 중에서 뭐가 들어가야 되지? 경우의 수 몇 가지? 요거냐. 몇 가지야? 4가지죠. 우리 조합을 다 배웠으니까 굳이 조합으로 표현하면은 4C1이 되는 거지. 4C1. 이게 저 두 번째 답인 거야. 두 번째 답. 이때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 A의 개수가 이렇게 될 것이며 만약에 그 집합 A를 다 한번 써봐라라고 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야지. 195 285 375 465 이렇게 직접 집합 A를 작성해 볼 수도 있겠지. 저렇게 4개가 나오는 겁니다. 저렇게 4개가 나오시게 되는 것이고 자, 근데 필수 이제 3번 봅시다. 3번. 필수 이제 3번은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X라고 할 때 자, X는 지금 1, 2, 3, 4, 5라는 원소 중에서 이제 가져야 되는데 자, 만약에 X가 1을 원소로 가져. 3은 안 가지고 4도 안 가져. 만약에 이제 그럼 부분 집합의 개수를 P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Q다. 잘 들으세요, 이거. 지금 1은 원소로 갔는데 3, 4는 안 가지는 거잖아. 3개의 수가 들어갈지 말지 결정이 됐죠. 그럼 이 1, 3, 4를 제외한 나머지 몇 개? 나머지 자 5개 중에서 저 3개를 제외한 2개, 2개. 그 2개의 수가 뭐야? 2, 5지. 2, 5. 이 5에 대해서는 들어갈까 말까를 결정해 주니까 2개의 원소에 대해서 따지니까 2의 제곱 4라고 낼 수 있지. 2의 제곱 4.
자, 그리고 이제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데, 적어도 한 개. 자, 이거는 여사건, 우리 이제 그 여집합처럼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데, 자, 저 말을 부정해야 되거든? 최소한 짝수 하나가 있어야 돼. 저걸 부정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짝수가 아예 없는 거야. 여기서 짝수가 2, 4잖아, 2, 4. 2, 4를 가지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줘야 돼. 자, 지금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인데, 여기서 이제 그 짝수가 아예 없는 그러한 부분집합의 개수. 즉, 짝수 2, 4를 제외한 나머지 1, 3, 5만 가지고 집합 구성하는 거 아니야? 1, 3, 5만. 3개의 원소에 대해서 집합 구성하니까 그리고 32-8 해주셔가지고 24. 이렇게 Q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Q도 이제. P 플러스 Q가 28이죠. 28. 이렇게 이거 그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은 여사건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풀어봐야 됩니다. 반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이것도 항상 시험에 이제 꼭 나오는,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인데, 부집합 A, B가 있을 때, 자, 얘들아, A가 B의 부분집합이래. A가 B의 부분집합. 이 말 자체가 A의 모든 원소가 B에 다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B에 들어간다. 그럼 여기서 이제 A의 원소 6-A가 있는데, 이왕이면 숫자가 딱 나와 있는 6으로 하자. 6이 얘네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6이 이제. 얘가 6인지 아니면 뒤에 있는 게 6인지 따져주셔가지고 자, a제곱 마이너스 a가 6이 되도록 하는 자, 요거를 이제 만족을 하는 이제 혹은 이제 두 번째 상황 만약에 저 a 플러스 4라는 것 자체가 6이 되도록 하는 자, 이들을 만족하는 한번 a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걸 만족하는 a를 구해보시죠. 넘겨서 계산해 보시면 자,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 나와서 이거 a 바로 풀게. 3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될 것 같아. 3하고 마이너스 2. 그러면 저 각각에 대해서 그 진짜로 이 포함관계가 만족이 되는지 확인해 보실 건데 A를 3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3. A가 만약에 3이면은 집합 A, B가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한번 써볼게. A에다가 3을 넣어가지고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6, 마 3, 그 다음에 집합 B는 이제 6, 그 다음에 7, 5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현재 저렇게 나오게 된다면 A의 모든 원소가 B에 다 들어가지는 않죠? B에 안 들어가니까 탈락이야, 탈락. 이건 이제 탈락이신 거고 마이너스 2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한번 저기 넣어볼게. 마이너스 2 넣으시면 A가 6하고 2 두 개를 가지고요. B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6, 그 다음에 이제 2, 그 다음에 5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현재 저 때는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B에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맞지 얘는 이제 얘가 맞다. 그래서 일단 답은 마이너스 2야. 일단 답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이 경우도 한번 확인해 보자고. 이 두 번째 케이스 이제 이때는 A가 2니까 이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또 확인해 보면은 자 이때의 집합 A가 무엇이냐 6하고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이때 집합 B가 이제 무엇이냐 이때는 2가 들어가면은 자 2하고 그 다음에 6하고 5가 나오게 되니까 이때 같은 경우에는 그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B에 다 들어가지든 않죠. B에 얘는 안 되는 거네. 이런 식으로 일일이 확인을 해주면 돼. 일일이 이제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학교 시험에 어렵진 않지만 꼭 나오는 유형이니까 틀리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깁시다. 쭉 넘겨서 여기 우리 오늘 5-2단원까지 좀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자, 집합의 연산. 방금 전에 앞 단원은 솔직히 거의 뭐 어려운 게 없잖아, 이제. 뭐 그나마 이제 1번 정도? 아까 맨 처음에 필세지 1번은 막 중괄호가 막 여러 개 중첩된 것만 잘 구별할 수 있다면 크게 어려운 건 없었는데 이제 여기 5-2번. 이제 집합의 이제 그 메인 부분, 여기가 좀 이제 어려운 것들이 여기서 나오게 됐고요. 봅시다. 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집합을 따져볼 건데 합집합이야. 자,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이제 나타내고요. 합집합. 자, 기호로는 뭐라고 나타내 주시면 되냐면은 A, 그 다음에 U자, 그 다음에 B 이렇게 나타내면은 A, B를 합친 집합을 의미합니다. A, B를 합친 집합. 이때 두 집합 A, B 합집합을 조건대시법으로 나타내면
이 합집합의 원소가 A에 들어가 있거나 또는 B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는 것이고, 교집합입니다. 자, 교집합 A, B에 대해서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교집합이다라고 얘기할 거야. 교집합.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요. 교집합. 자, 기호로는 뭐라고 나타내 주시게 되면 되냐? 기호로는 이제 방금 위에 썼던 합집합 기호를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저런 걸 뒤집어. 자, 또 두 집합 A, B의 교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 주게 된다면, 자, 이 겹치는 부분 여기 얘기하는 거죠. 아까 여기 전체 얘기하는 거고. 자, 이제 교집합의 원소가 A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B에도 들어가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서로소입니다. 서로소. 자, 서로소는 이제 뭐냐면 그 두 집합의 공통 원소가 없을 때, 즉 두 집합의 그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이럴 때 두 집합 A, B를 서로소라고 얘기합니다. 서로소. 혹시나 이제 요거랑 이제 대비해서 요것도 써놔 이제 그 두 수가 서로소라는 말이랑 헷갈리시지 마시는 게, 얘들아 두 수가 서로소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이라는 거야.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 이때 얘기하는 거야. 두 수가 서로소라는 얘기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2하고 3 있죠. 2하고 3. 이거는 최대 공약수가 1인 서로소인 두 수이겠죠. 이러한 예시가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집합인데, 전체 집합. 자, 어떤 집합에 대해서 그 부분 집합을 생각을 할 때 처음 집합.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둘 건데, 애초에 얘네들을 가지는 애초에 처음 집합을 우리가 이제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 집합. 얘를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를 이제 해주시고, 전체 집합. 그리고 이제 이때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 주시게 되냐? 기호로는 그 아까 합집합 U자의 끝을 살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끝을 살짝. 끝에 살짝 가로로 그어. 살짝 미세하게. 미세하게 가로로 그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요거 기호 보이네, 요거. 요거예요, 요거. 끝에 살짝 가로로 그었거든. 살짝. 요 기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가로로 좀 그린다. 가로로. 살짝 가로로 좀 그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집합이야, 여집합. 자, 여집합인데,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자, 이제 U의 원소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이 부분이지, 이 부분. 이 부분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자, U에 대한 A의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여집합이 이제. 여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기호로는 뭐라고 나타내 주시면 되냐면은,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A의 여집합.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만약에 그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게 된다면, 자, A가 아닌 부분이지. 전체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여집합의 원소는 전체에 해당이 되지만 A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차집합입니다. 차집합. 차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빼주는 거냐면,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자, 지금 요 그림이, 여기 너네 그림 뭐 있니, 거기? 아마 여기 잘못 들어가 있어가지고, 원래 그 왼쪽 밑에 그림이 지금 잘못 들어가 있어. 그게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 오른쪽 위에 들어가야 돼, 이게. 그걸 여기 쓰시는 게 아니고, 그 오른쪽 위에다가 이걸 그리면 돼. 차집합이 지금 오른쪽 위에 있죠? 이 그림을 거기 오른쪽 위에다 그리시면 됩니다. 거기 그림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밀려가지고, 거기 지금 밑에 들어가 있어. 이 그림만 그리시면 됩니다. 이 그림만 이제. 거기 오른쪽 위에다가. 자, 이게 A 빼기 B가 이제 무엇이냐? 요거 표지까지만 하자. 여기가 A 빼기 B다. 여기. 자, 무엇이냐면, 집합 A에는 속하지만, 집합 B에 속하지 않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A에 대한 B의 차집합. 자, 기호로는 우리가 그냥 뭐 뺄셈 하듯이 A 빼기 B라고 나타내주는 겁니다. A 빼기 B라고 나타내주시고, 이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주게 된다면, 이거야. 그 A에는 이제 해당이 되지만 B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쉽게 생각하면 이거지. 현재 A에서 B랑 겹쳐지는 부분을 제외하라는 거지. B랑 겹쳐지는 부분을. 그런데 이 차집합을 아까 얘기했던 여집합과 연관을 짓는다면은 집합 A 여집합은 결국 전체 집합에 대한 A의 차집합, 즉 U-A처럼 볼 수 있다는 거야. U-A. 자, 왜 U-A처럼 볼 수가 있냐면 결국 이거죠. 자, 만약에 전체 집합이 있고 A가 있다면 얘들아 이 전체에서 A를 빼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전체에서 A랑 겹쳐지는 부분을 빼라는 거거든. 뺀 게 여기 아니네? 여기 테두리 부분, 바깥 부분 아니겠니? 이 부분이 이제 6 빼기 A가 된다라는 거야. 6 빼기 A가. 6 빼기 A가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이야. 성질 이제. 자, 일반적으로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 뭘까? 전체를 반대로 생각하면은 공집합이 될 것이고, 공집합의 여집합이 뭐냐면은 전체 집합이 될 겁니다. 전체 집합. 자, 2번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가 되겠고요. A가 되겠고, 그리고 3번 A랑 A가 아닌 거를 합쳐주시면은 전체가 되겠죠. 전체. 자, 그리고 이제 A 교집합, A 여집합. A랑 A가 아닌 거의 공통 부분은 없죠. 그리고 4번 알아야 된다 그랬지. 4번 잘. 차집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차집합의 의미를 생각해봐. 그 차집합은 앞에 있는 집합에서 뒤에 있는 집합과 겹쳐지는 거를 빼라는 거잖아. 즉 A를 만족하는데 A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B를 만족하지 않는 부분을 말하는 거지. B를 만족하지 않는 부분. 저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앞에는 그대로 쓰시고 가운데는 이거 기호 바꾸시고 뒤에 있는 집합을 뒤집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 뒤에 있는 걸 뒤집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든 반대로 왔다 갔다 하든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똑같이. 근데 8번입니다. 8번. 자,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의 집합의 연산의 성질이야. 자, A랑 공집합이랑 합치면 공집합은 합칠 게 없으니까 A가 돼야 되겠죠? A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공집합이야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랑 겹쳐지는 게 없겠죠. 그리고 2번 자기 자신을 합치면 A. 자기 자신의 교집합도 A인데 만약에 A랑 전체랑 합치면은 전체가 돼야 될 것이고 A랑 전체의 교집합은 A가 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요 당구장 표시가 되게 중요한데 저거. 자, 이거는 이제 반드시 숙지 기억해놔야 돼. 외워놔야 돼. 그 A가 B에 들어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 5가지를 다 외워놔야 돼. 중요한 거부터. A 교집합 B를 하니까 A가 나올 때. 즉 A를 작은 거, B를 큰 거라고 내가 만약에 생각해주면은 자, 작은 게 큰 거에 들어갈 때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A 합집합 B가 B인데 이제 작은 거랑 큰 거랑 합치니까 B가 될 때를 얘기하는 거야. B가 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거 빼기 큰 거 했을 때 공집합이 나온다. 이런 표현도 같은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집합 기호를 이렇게 보는 거야. 이 앞뒤에 여집합을 붙여가지고 순서를 뒤집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같은 표현입니다. 여집합을 하면서 자리를 바꾸는 거죠. 혹은 어떻게 해도 되냐면 그냥 저 A, B를 냅둔 상태로 어떻게 처리해 주셔도 되냐면 그냥 이 가운데 기호를 뒤집어도 되겠지. 똑같은 의미인 거죠. 똑같은 거. 결국 A 여집합이 이렇게 혀가 낼름, 여기서도 낼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거 여집합, 합집합, 큰 거를 했을 때 얘가 만약에 전체가 된다면 자, 이 또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작은 거 여집합, 합집합, 큰 게 전체가 될 때야. 자, 다 기억해 놓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 집합의 연산 법칙입니다. 연산 법칙. 일반적으로 집합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야. 3가지가 성립한다. 자, 뭐냐면 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인데 자, 교환 법칙은
집합에 연산하는 그 순서, 교환하는 것도 똑같다.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가 같다라는 거고, 합집합을 하셔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합집합. B 합집합 A.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이제 교환 법칙이야. 교환 법칙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는 결합 법칙입니다. 결합 법칙. 자, 이제 그 먼저 연산하는 순서, 결합 순서에 대한 얘기인데, 자, 내가 만약에 A, B를 먼저 교집합하고 나중에 C랑 하나, 아니면은 이제 그 B, C 뒤에 있는 걸 먼저 하고 A를 하나, 이게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다. 이게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이제 괄호를 다 푸셔가지고 이렇게 쓰셔도 이제 전혀 무방하고, 이렇게 쓰셔도 무방하고, 이거를 합집합으로 바꿔도 된다. 모두 다 합집합으로. 그래서 A, B를 먼저 합친 다음에 C를 합치냐, 아니면은 이제 뒤에 있는 B, C를 먼저 합치신 다음에 이제 A를 이제 합치나, 어차피 그게 그거다. 똑같은 교집합, 합집합, 합집합 연산을 하실 때는 이게 똑같게 되고요. 똑같게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3번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 이제. 분배 법칙은 이제, 자, 이거 좀 쓸 거야. 잘 봐. 결합 법칙은 같은 기호가 나오잖아. 같은 기호가. 결합 법칙은 서로 다른 기호가 나와줘야 돼. 잘 보세요, 이거. 내가 만약에, 봐봐. A 교집합, B 합집합 C를 내가 만약에 해주게 된다. 교집합, 합집합 다르게 나와 있으면 이건 약간 이 덩어리를 분배하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분배. 그래서 A 교집합, B 합집합, 그 다음에 A 교집합, C. 자, 이처럼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렇게 합쳐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내가 만약에 합집합, 교집합을 뒤집어 놓으면, 자, A 합집합, 자, B 교집합 C가 마찬가지로 이 합집합 덩어리가 이렇게 분배가 돼서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 이렇게 또 나오시게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시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해볼게요. 요거 이제. 자, 요거 한 번 더 해볼게. 이 연산 순서를 좀 바꿉니다. 내가 만약에 A 교집합 B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합집합 C를 이제 해줄 거야. 나중에 합집합 C.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뒤에 덩어리가 이렇게 분배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얘가 A 합집합 C, 교집합 B 합집합 C.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오시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 합집합 이렇게 뒤집어 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A 합집합 B, 교집합 C. 자, 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분배 들어가 주시면은 A 교집합 C, 합집합 B 교집합 C.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가지고 분배 법칙은 이제 약간 우리 숫자 이제 분배하는 거랑 똑같은데 수학은 항상 반대로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도 얘들아 다 할 수 있어야 돼. 거꾸로도. 반대가 정도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반대가 정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A 교집합을 이렇게 공통으로 묶을 수도 있어야 돼. 인수분해하는 느낌처럼 생각해 주면 되겠지. 인수분해하듯이. 묶어내실 수 있어야 되고, 얘도 이제 A 합집합을 묶어내던가 아니면 교집합 C를 이제 뒤에 묶어내던가 이런 식으로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10번 드물어거래 법칙. 일반적으로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하는데 이를 우리가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드 모르간의 법칙. 뭐냐면 간단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인데 이거는 여집합을 다 넣어주셔가지고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다 이제 뒤집는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저거랑 똑같다. 밑에 2번도 여집합을 다 넣어주셔가지고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으로 자, 이렇게 해주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11번.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기본적으로 두 집합을 합친 거 있죠? 합친 거. 두 집합을 합친 집합의 전체 원소의 개수는 이게 이제 A를 더해주고 B를 더해주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빼는 게 있었는데 뭘 뺐었죠 이거? 겹치는 걸 뺐었죠. 겹치는 거. NA 교집합 B를 뺐었다라는 거야. NA 교집합 B. 얘를 이제 뺐었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합집합 3개짜리입니다. 3개짜리. 3개짜리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 집합 하나짜리는 다 더해주시고 NA, NB, NC 하나짜리는 다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개짜리 교집합을 다 뺐거든. A 교집합 P 그 다음에 이제 B 교집합 C 그 다음에 이제 C 교집합 A 이런 식으로 두 개짜리는 다 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더해줘야 되는 게 세 개짜리는 다 더해주시는 거죠. 세 개짜리는 이제 이렇게 더해주시는 겁니다. 세 개짜리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두 집합이 서로소라고 한다면 겹치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얘가 겹치는 게 없으면 얘가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이면은 원소가 빤 게 단순히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합으로 표현이 될 거야. NA 더하기 NB로 단순하게 표현이 될 겁니다. 단순하게. 저렇게 단순하게 표현될 거. 그리고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 얘를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보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 여집합. 얘들아 A가 아닌 것의 원소의 개수는 간단해. 전체에서 A를 빼면 돼. 전체에서. 그래서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시면 됩니다. A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NA 빼기 B거든. NA 빼기 B. NA 빼기 B는 이렇게 보는 거야.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이 집합을 한번 좀 그려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집합 그려보면은 여기를 구하고 싶으면 A에서 겹치는 걸 빼시던가. 자, A에서 겹치는 걸 빼. NA 교집합 P. 얘를 빼. 얘를 이제. 이렇게 빼시던가. 이렇게 이제. 아니면은 이제 전체 합친 거에서 빼. 합친 거에서. 합친 거에서 B를 빼십니다. B를 이제. 이런 식으로 B를 빼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B를 빼는 방법이. 빼는 방법이 있으시고. 근데 만약에 B가 A에 포함이 된다면 자 봐봐. B가 A에 포함이 되는 게 이런 상황이지. A가 좀 큰 것이고 B가 작은 건데 이런 상태라면은 A 교집합 B가 B 작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NA 빼기 P 자 얘가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만약에 B가 쏙 들어가 있다면 얘를 B로 바꿔가지고 단순 NA 빼기 NB로 볼 수 있어. 단순하게 NA 빼기 NB 저렇게 바꿔서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다양한 형태의 집합입니다. 배수집합이야, 배수집합. 자, 이제 이게, 여기는 배수집합이 나오지만 약수집합도 나올 수가 있어요, 얘들아, 이제. 구별 잘 해줘야 되는 게. 자, 어떤 KMN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K, AM, AN이라고 뒀을 때, 만약에 AM, AN의 교집합이 K라고 한다. 예를 들어볼게. 2의 배수 집합과 3의 배수 집합의 교집합. 즉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 물어보는데 그건 최소 공배수 6의 배수니까 자 K는 두 수의 최소 공배수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최소 공배수. 지금 내가 밑에 쓴 숫자는 예시를 든 겁니다. 예시를 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만약에 AM, AN을 합치니까 AM이 나왔다. 자 AM이 이제 합치니까 AM이 나왔다는 얘기가 AM이 더 큰 집합이다라는 거야. 이게 어떨 때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2의 배수가 4의 배수를 다 포함을 해요. 2의 배수가 4의 배수를 다 포함해. 그러니까 M을 이제 2처럼 보시고 이제 N을 4처럼 봐주시는 건데 이렇다면은 그 N이라는 수가 M이라는 수의 배수가 되는 역할인 거지. 숫자는 예시를 드는 거야. 예시를 이제 문자로 나오면 좀 이제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마지막은 대칭차집합인데 대칭차집합. 대칭차집합은 이제 이 A,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이 교집합을 뺀 나머지 부분을 대칭차집합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차집합이니까 A 빼기 B, B 빼기 A 합치는 거야. 대칭 모양으로 합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A 빼기 B와 B 빼기 A를 합친 집합을 대칭차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대칭차집합 해주시고 자 일반적으로 연산기호 세모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자, 보통 A 세모 B라고 나타내는데 근데 꼭 세모가 아닐 수도 있어. 그냥 내가 정의하기 나름인 거야. 내가 뭐 별표 하고 싶으면 별표인 거야.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야 이제. 여기서는 잠깐 세모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대칭차집합은 차집합을 합친 거고 곧 그게 전체에서 교집합을 뺀 거다로 이해하셔도 되겠죠.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이게 A, B의 그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서 교환이 되고요. 결합하는 순서도 중요하지 않아서 결합법칙도 성립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성립하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고
잠깐만 쉬었다가 여기서 갑시다. 자, 필수예제 1번입니다. 자, 이거 먼저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실수 전체 집합이 있는데, 그놈의 두 부분 집합 A, B가 있대. 자, 뭐냐면은, 이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있을 건데, 그러한 X의 범위를 원소로 갖는 집합 A고, 얘도 이거 2차 부등식을 우리가 풀 수가 있죠? 이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B가 있어. 두 집합 A, B가 다 X의 범위로 나올 건데, 그 X의 범위들을 이제 합치면은 실수 전체가 된다 이 얘기야. 합치면 실수 전체. 그리고 이제 겹치는 걸 찾으면은 이제 두 집합의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겹치는 X의 범위가 마3부터 2까지라는 거야. 마3부터 2까지. 자, A, B를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그 2차 부등식 얘들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은 너네가 막 까먹었는데 이럴 부분이 아니야. 너네 죽을 때까지 나와 그거 이제 얘들아. 알아야 돼 계속. 이거 2차 방식 푸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x-2 인수분해에서 x-2, x-5가 0보다 크니까 이거 날개범위죠.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라고 범위를 잡아볼 수가 있지. 자, 저렇게 잡아보실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먼저 b를 표현해 볼게. 이제 자, 5보다 큰 거, 그 다음에 이제 2보다 작은 거지. 2보다 작은 거. 자, 이렇게 2와 5 날개 범위로 나오게 됩니다. 날개 범위로 이렇게 나오시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그 다음에 그 A가 뭔지 모르거든. 근데 이거 A는 확실하게 사이 범위야. 사이 범위. 뭐와 뭐 사이 범위죠. 사이 범위. 얘는 이제 뭐 대략 뭐 알파, 베타 사이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오겠지. 어떤 사이 범위로 나올 거야. 그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딱 알파, 베타 집었을 때 걔네 사이에 있는 건데 생각해 보시면 얘들아 합치니까 전체래. 합치니까 전체. 그러면은 현재 B가 날개범인데 B가 현재 못 가지는 부분 있죠. 2와 5 사이를 못 가지잖아. 이걸 A가 가져야지 일단 최소한. 그래야 합치면은 전체가 커버가 되겠지. 그런데 알파, 베타는 그러면 최소한 2랑 5를 포함을 해야 돼. 그 사이 범위야, 사이 범위. 근데 꼭 알파, 베타가 2와 5일 필요는 없어. 알파, 베타를 더 멀찍이 잡아도 사이 범위를 하면은 이제 합치면 전체가 여전히 나와. 그리고 겹치는 게 또 있어야 돼, 겹치는 게. 마3하고 2에서 겹친다 이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 이제 마3하고 2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3하고 2. 자, 마3은 한 이 정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마3하고 2를 이제 포함을 해. 여기를 포함해야 되거든. 그러려면은 쟤를 포함하려면 A도 B도 이 분홍색 부분을 포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홍색을 이제 포함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를 이제 포함하게 한번 범위를 잡아볼게 이제 포함하게 이제 그러면은 2와 5를 다 가져야 되는데 얘의 분홍색을 포함해야 되니까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않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잡아주셔야지만이 그 A를 이런 식으로 잡아보셔야 A는 여기 색칠되는 거야. A는 이제 여기도 색칠되고 자 B는 처음이 얘죠. 얘. 이렇게 세팅되어야지만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거지. 이렇게. 즉 우리는 저기 나와 있는 2차 부등식 있잖아.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 이하라는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몇과 몇 사이 이거? 마3하고 5 사이인 거야. 마3하고 5 사이. 마3하고 5 사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마3하고 5라는 거를 근으로 가지는 것처럼 생각해주면 두 군이 a인 거야. 두 군이 이제.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 군의 합 마이너스 a가 두 군의 합 2. 그 다음에 이제 두 군의 곱 있죠? 두 군의 곱이 a분의 c 해주니까 b인데 얘가 마이너스 15. 이렇게 a, b를 찾아주는 거야. a, b를 이제.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더하라고 했죠? 더해주니까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17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7로. 자, 이처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자, 2번이야 2번. 자, 필수 예제 2번인데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7의 배수가 아니고 그 다음에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아닌 자연수는 몇 개일까? 라는 문제입니다.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우선 내가 7의 배수 집합을 A라고 따질 거고 그 다음에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들의 집합을 B라고 잡을게. B라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7의 배수가 아니고 즉 A의 여집합이고 그리고 동시에 이 나머지가 1이 아닌
즉 B의 여집합에 해당이 되는 자,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라는 거야. 지금 문제 자체는. 저 N,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구해주는 건데 이거 이제 그 전체 여집합되어 있는 거를 드모러가리 법칙으로 뽑아냅니다. 뽑아내 주시게 되면은 자, A 합집합 B 뽑아내면은 다 뒤집어지죠. 이렇게 구하는 거지. N,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것이고 이게 전체에서 빼는 거죠. 전체에서. 전체 집합에서 이제 그 이 합집합을 빼주시는 겁니다. A 합집합 B. 이렇게 빼주시게 되는 것. 이렇게. 빼주시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그 저거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 먼저 이거 합집합 이거 우리 풀 수 있잖아. 합집합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은 자 이거죠 이거. A랑 B를 더해주면서 겹치는 걸 빼주는 거지. 겹치는 걸 이제. 겹치는 걸 이렇게 뺄 거야. NA 교집합 B 이렇게 빼줄 겁니다. 저렇게 빼줄 거. 그러면은 요거 만족하는 거 다 이제 카운팅 해보면 돼. 카운팅 이제. 지금 100 이하야. 100 이하. 문제 잘 보셔야 되는 거. 이런 거 잘 봐야 돼. 이런 거. 문제가 100 미만으로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런 조건 잘 보셔야 됩니다. 저런 조건들. 자, 전체 100개죠. 원소의 개수가. 그 중에서 A를 만족하는 게 몇 개인지 세보자. A를 만족하는 거. 자, 7의 배수라고 했잖아. 7의 배수. 그럼 7의 배수인 게 몇 개냐? 100보다 100 이하의 7의 배수 몇 개니? 100 나누기 7 하면 되잖아. 14개죠. 14개. 100 나누기 7 하는 거 이거. 그 다음에 이거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 저러한 수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지?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 내가 이거는 무조건 1부터 얘기하라고 했는데 아니 1부터 얘기를 하지 왜 그 뭐 멀찍이 있는 걸 얘기를 하니? 1부터 얘기를 해야지. 1, 6, 11 이런 거 96까지 아니야. 몇 개야 이거? 20개. 20개야 20개. 근데 우리는 둘 다 만족하는 거 있지. 그 7의 배수이면서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 둘 다 만족하는 수가 뭐가 있는지 찾아야 되거든. 자, 이렇게 볼게. 7의 배수도 몇 개 써볼게 일단 몇 개. 그래서 둘 다 만족하는 최초의 수를 찾아. 최초의 수. 몇이니? 최초의 수가 여기 중간에 21이 있었겠죠? 21이 최초의 수야. 21이 이제. 근데 그 다음 게 뭔지 찾아야 되잖아. 되게 쉬워. 이게 지금 7의 배수나 그 다음에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 얘들아 이 밑줄 친 거는 5의 배수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5의 배수처럼 생각해서 7과 5의 최소 공배수 찾으면 되거든. 몇이야? 7과 5의 최소 공배수 35. 여기서 35 더한 게 교집합이야. 35 더한 거. 이렇게 찾으면 돼. 이렇게. 여기서 또 35를 더해줘가지고 91. 이렇게 세 가지만 가능한 거야. 세 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야.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 그래도 5의 배수처럼 생각해서 7과 5의 최소 공배수로 찾으면은 둘 다 만족하는 거 나오게 돼 있어. 무조건.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100 마이너스 이게 이제 34 빼기 3, 31이기 때문에 69라고 답을 내주시면 되겠네요. 69. 이처럼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처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3번인데. 자, 3번은 이제 지금 뭐 하는 거냐? 3번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 집합의 개수. 자, 제 전체 집합. 자, 이제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저 10개죠. 있는데 10개. 그거의 세 부분 집합 A, B, X. X는 뭔지 몰라. 그런데 X는 다음 조건들을 만족하는 집합이래. X가 몇 개일까? 라는 걸 찾아주는 문제입니다. 먼저 X랑 B가 겹치는 게 없대요. 자, B의 원소 3, 4, 5, 7이랑 안 겹친다는 얘기잖아. 일단 내가 집합 X를 좀 몇 개 열거를 해볼게. 열거를 이제 1, 2, 3, 4, 5, 6, 7, 8, 9, 10. 자, 얘는 지금 이제 집합 X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일단 이 10개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내가 이제 좀 이렇게 갈라볼 거야. 먼저 교집합이 공집합이기 때문에 B랑 겹치는 게 없다. 즉 B의 원소인 3, 4, 5, 7을 못 가진다 이 얘기지. 얘를 못 가진다. 이걸 제외해 주죠. 제외. 얘는 제외해 주시고 그 다음 이것도 있지.
A 빼기 B 교집합 X가 A 빼기 B.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두 집합의 교집합을 하니까 둘 중에 하나가 나오잖아. 이거 이제 부분집합 관계이죠. A 빼기 B가 교집합의 결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X에 다 포함이 되는 상황인 거지. A 빼기 B 집합 구해보자. A 빼기 B는 A에서 B랑 겹쳐지는 거를 빼라는 겁니다. 일단 A, B에 겹치는 원소가 지금 이제 3하고 7이 겹치나? 나머지는 겹치는 게 없죠. 그러니까 A 빼기 B가 어떻게 돼야 돼? A 빼기 B가 3, 7 겹쳐지는 걸 제외한 나머지 2, 6이라고 봐줘야지, 2, 6. 그래서 여기 이제 2, 6을 이제 집합 X가 가진다는 얘기야. 2, 6을 집합 X가 가진다. 즉, 다시 이해하면은 2하고 6은 반드시 이제 가지는 거잖아요. 2하고 6은. 반드시 안 가져야 되는 거,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 몇 개 정해지니까 나머지 몇 개의 원소 남았지, 이제? 나머지? 4개 남았지? 그래서 나머지 4개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구성하는 경우의 수 2의 4제곱 16으로 답을 내는 거야. 16. 자,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 못 가져야 되는 거 판단 잘 하시고 이 표현 의미 알아야지. 둘이 교집합해서 뭐가 나왔다. 둘 중에 하나가 나왔다. 그 나오는 게 작은 거죠. 작은 거. 교집합이니까 작은 게 나왔다라는 것이고 4번. 자, 저거를 좀 잘 처리를 해봐야 되는데 저거. 자, 저거 한번 봐봐 이거. 자, 일단 다시 한번 써볼게. 자, A 빼기 B의 여집합, 교집합 A 합집합 B. 자, 요거를 이제 합집합 A를 해주니까 얘가 이제 A가 나왔다. 일단 이거 합쳐서 A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A가 큰 거고 얘가 작은 거다 이 얘기거든. 근데 일단 얘를 정리를 먼저 좀 해보자. 정리를. 여집합을 일단 여기 넣어가지고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넣기 전에 차집합 처리부터. 차집합 앞에 거 그대로 가운데 뒤집어주고 뒤에 있는 거 여집합으로 또 뒤집어주라고 했죠. 이거의 교집합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 다음에 뒤에는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여기 여집합 한 번 더. 얘가 이제 A라고 이제 써줄 거야. A라고 이제. 그 다음에 여집합을 다 넣습니다. 여집합을 이제 넣어주시면, 자, 여기 넣어주시면, 자, A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B. 합집합, A. 해주신 게 얘가 이제 A다. 라는 것이고, 얘가 A다.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이제 공통 부분을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게 있잖아. 합집합 B 묶을 수 있지, 얘들아? 합집합 B. 묶을 수 있으니까, 잘 봐, 이거 묶는 거, 이거. 자, 이제 남는 거 A 여집합 교집합 A. 자, A 여집합 교집합 A. 얘가 이제 묶이게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합집합 B가 이렇게 뒤에 묶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한번 먼저 해주고. 자, 여기까지 이제. 그리고 이제 요거 교집합 이게 뭡니까 이거? A 여집합 교집합 A. 이거 뭐니 이거? A랑 A가 아닌 거를 겹치는 게 없죠. 얘가 공집합이지, 공집합. 이 공집합. 공집합이랑 B랑 합칠 게 없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중괄호가 그냥 B로 처리가 되네. 결국 B랑 A랑 합치니까 A가 나왔다. 이 말 자체가 B가 A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표현이죠. B가 A의 부분집합.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답이 몇 번으로 나와? 2번으로 답이 바로 나오네, 2번으로. 그래서 이거 정리를 잘 해주면 돼, 얘들아. 정리를 이제 여집합이 보통 복잡하게 나와 있으면 이제 여집합을 이렇게 드모러간의 법칙, 차집합 바꾸는 방법으로 해주다 보면은 보통 분배 법칙을 활용할 수 있는 꼴이 나오게 돼. 분배 법칙을 활용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도 한번 좀 보여줄게. 봐봐 이거. 현재 자 여기 이제 A, B 표시할게 이거. A, B. 먼저 얘 있지 얘. 얘가 도대체 무엇을 어느 부분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잘 보세요 이거. 얘들아 A 빼기 B의 여집합을 먼저 해볼래? A 빼기 B가 여기잖아 여기. 여기가 A 빼기 B잖아 여기 이제. 여기에 여집합이 어딘지 생각해봐. 여기에 여집합. 여기에 여집합을 내가 한번 표현해 보면은 이제 여기 나머지 부분을 다 얘기하는 건데 나머지 부분은 이 나머지 부분이랑 A 합집합 B랑 교집합을 찾으래. A 합집합 B. A 합집합 B 내가 한번 표현해볼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기 교집합 확인해보래. 교집합. 교집합이 지금 어디입니까? 잘 보면은 B야 B.
B가 나오게 되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더 빠르게 확인할 수도 있지. 이렇게도 가능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제.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 안 됐다. 그림으로도 해볼 수가 있으니까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열어둘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의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과 항상 같은 집합이 무엇일까라는 걸 찾는 부분입니다, 이제. 자, 이제 1번부터 한번 좀 볼 건데, 1번부터. 요거는 저 1, 2, 3, 4, 5 그림을 내가 한번 다 그려볼게요, 일단. 1, 2, 3, 4, 5. 1번은 현재 A 합집합 C에다가 B를 빼주시는 거네요. 얘는 이제. 한번 나타내 보시게 되면은, 자, 전체 U. 자, A. 그다음 B. 그 다음에 C. 자, 봐봐, 이거. A 합집합 C에서 B를 빼래. 자, 잘 봐, 얘들아. A 합집합 C가 여기다. A 합집합 C가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가 지금 A 합집합 C거든. 여기 이제. 근데 여기서 B랑 겹치는 걸 빼래. B랑 겹치는 게 여기잖아. 여기 겹치는 거 있지. 그럼 여기를 뺀 나머지가 어디냐? 여기죠. 여기.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잘 보면은 이 주어진 그림이랑 미묘하게 다르죠? 여기만 차이가 나지. 여기만. 그래서 다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A 빼기 B, C 빼기 A. A 빼기 B, C 빼기 A. 자, 요건데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얘도 전체 U. 자, A, B, C. 얘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얘도. 자, A 빼기 B랑 이거 합치는 건 얘들아 좀 편한 게 합치는 거는 일단 앞에 거 색칠하고 그 다음에 뒤에 것도 추가하면 되는 거잖아. 쉬우니까 바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A 빼기 B. A에서 B랑 겹쳐지는 거 여기고 여기. 그럼 C 빼기 A. C에서 A랑 겹쳐지는 걸 빼주니까 여기야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되네. 얘도 보시면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다르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3번. 3번은 지금 A 합집합 C, A 교집합 C. 저거는 대칭차 집합이네. A 합집합 C, A 교집합 C. 이렇게 이제 되시는 거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A, 그 다음에 B, B, 그 다음에 C. 이렇게 이제 합쳐줄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자, A, C를 합친 거에서 교집합을 빼라는 거야. A, C 합친 게 여기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A, C 펴주시면, 이렇게. A, C 합친 거에서 겹친 거, A, C 교집합을 빼니까 남는 부분이 여기야,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쟤도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분이 지금 아니죠? 틀립니다. 4번인데 A 합 C에서 A 교 B를 빼는 거네, 이제. 자, A 합 C에서 A 교 B를 뺍니다. A 교 B. 요걸 빼주시는 건데, 요거 한번 해보자, 이제 요거. 자,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자, 이렇게 이제 해주셔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얘도 이제. 자, 이거 빼는 거니까 먼저 A 합 C 먼저 표현해 볼게요. A 합 C. 아까랑 똑같죠? A 합 C 이렇게. 여기인데 여기서 A, B 겹치는 걸 빼래. 겹치는 거. A, B 겹치는 게 얘들아 여기야, 여기. 여기를 빼라는 거야. 나머지 부분 색칠해 보면 나머지 부분 여기야, 여기. 나머지 부분 색칠한 게 여기인데 여기가 지금 문제 주어진 데랑 똑같습니까, 이거? 똑같니? 얘도 지금 보시면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얘도 아닌 것 같네. 5번. 5번은 이제 무엇이냐? 자, A 빼기 C 합집합, A 빼기 C, C 빼기 A. 이렇게 되어 있네. A 빼기 C, C 빼기 A. 여기서 빼기 B 해주시는 거죠. 빼기 B. 여기까지 들어가 주시는 것이고, 얘도 한번 좀 들어가 보시면, 얘도 이제, 해보시면은, 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자, 해보자, 이제. A, B, C. 자, 그러면은 합치는 거 그냥 합쳐서 해보면 되겠지? A 빼기 C랑 C 빼기 A를 합치래. 저 합친 게 어디냐면은 여기야. A 빼기 C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고, 그 다음에 C 빼기 A가 여기죠, 여기. 즉, 이제 여기
여기를 이제 가운데 부분을 제외한 거지. 가운데를 제외한 이게 위아래 부분인데 거기서 B를 빼래. B랑 겹쳐지는 부분을 빼라는 거야. 그러니까 B랑 겹쳐지는 거 여기에서 B랑 겹쳐지는 거 여기를 제외하니까 남은 부분이 여기가 남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부분도 이제 10 빼기 A가 있는데 B랑 겹쳐지는 부분 여기를 이제 제외해 주라고 했으니까 남은 부분이 여기야 여기. 그럼 5번이 정답입니까? 5번이 주어진 그림과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5번이 이처럼 해주시면 되겠죠. 이처럼. 자, 그래서 이거 그림 잘 그려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 잘 해보세요 이거는. 자, 6번. 6번인데 자, 6번은 이거야. 자, 어떤 반 전체 학생 30명에 대해서 국어 수학의 방과 후 학교 신청 과목 조사했는데 국어 선택 안 한 학생 17명, 수학 선택한 학생 15명, 두 개 중 어느 곳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5명이었을 때 국어만 신청한 학생 수를 구해주라라는 얘기야. 국어만 선택한 학생 수. 자,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먼저 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게 17명이다라는 거잖아. 자, 국어 여집합이 17명이면 얘들아 이거 바로 되니? 국어 몇 명이야 이거? 국어만 선택한 학생 몇 명? 아, 국어를 선택한 학생? 전체 30에서 빼야 될 거 아니야. 몇 명이야? 13명이지, 13명. 그리고 수학 선택한 학생은 15명이고 그 다음에 둘 중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5명이다. 이 말 자체는 국어도 신청하지 않았고 그리고 동시에 수학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지금 이제 5명이라는 거니까 5명. 이거는 우리 드모러가리 법칙을 뽑아내. 여집합으로. 이거 뽑아내 주시게 되면은 자, 국어 합집합 수학의 여집합 이렇게 들어가 주실 수 있잖아.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 자, 그러니까 이거 합친 거의 여집합이 다섯 개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사건으로 뒤집어 주면은 국어랑 수학이랑 합쳐 주신 게 25입니다. 25. 25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들 가지고 그냥 문제 푸는 거야. 이 세 가지 정보 가지고. 자, 국어만 신청한 학생이지? 국어만 신청한 학생. 자, 봐봐. 우리 요거 있잖아, 요거. 국어, 수학 합친 게 25다라는 거는 국어랑, 그 다음에 수학이랑, 그 다음에 교집합 있지, 교집합. 이 교집합을 뺀 거와도 같잖아요, 이게 지금. 이 같잖아. 자, 지금 국어가 지금 몇 명이냐면은 13명, 수학이 지금 15명이어서 여기서 교집합, 자, 국어, 수학을 모두 신청한 학생을 뺀 게 이게 지금 25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25? 이게 25잖아, 지금. 그럼 얘가 몇인데, 얘가? 국어, 수학, 교집합이 몇인데? 28에서 뭘 빼야 25냐? 이제 3명을 빼줘야죠, 3명 이제. 이거를 내가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면은 이제 같이 하면 좋은 게 국어가 있고 지금 수학이 있어. 국어가 있고 수학이 이제 이렇게 있어. 국어, 수학, 교집합이 3명이야. 근데 국어 전체가 13명이야. 그럼 여기 나머지 10명으로 채울 수 있지? 나머지 10명? 수학은 15명이니까 오른쪽에 여기 12명으로 채워나갈 수가 있어. 오른쪽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국어만 신청한 학생 수 10명으로 답을 내주면 되겠죠. 10명. 우리 이 정도로 답 내주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10명으로.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식도 이제 잘 활용해 가면서 벤 다이어그램도 같이 적절하게 활용해주면 좋겠다. 벤 다이어그램도.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자, 요거 이제 집합 3개짜리 문제니까 잘 봐야 돼, 얘들아. 이거 이제 집합 3개짜리니까. 자, 어느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동아리 조사니까, 자, 밴드, 댄스, 농구가 있다. 적어도 한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이 50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말 있지, 이 말. 이 말 자체가 이 얘기야. 자, 이거 밴드, 그 다음에 댄스, 농구. 얘가 지금 이제 50명이다 얘기입니다. 얘가 지금 50명이다. 얘가 지금 50명이다라는 얘기고, 그랬는데 얘가 50명인데 밴드와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이 각각 19명, 32명. 둘 다 가입한 학생이 8명이다. 얘들아, 지금 문제 주어진 조건을 일단 그림으로 이제 그리기 전에 먼저 처리해볼게. 잘 봐. 얘들아, 밴드가 지금 몇 명이야, 밴드가? 밴드가 지금 19명이고
그다음에 댄스가 지금 몇 명이냐, 댄스가. 댄스가 지금 이제 몇 명이야? 32명입니다. 32명. 32명이고. 그랬을 때 둘 다 모두 가입한 학생이 8명이다. 둘 다. 둘 다 가입한 학생은 자, 밴드 교집합이죠. 밴드 교집합 댄스. 얘가 지금 이제 8명이다라는 거지. 얘가 8명. 이거야. 수학 문제는 이제 지금 문제에서 알려준 정보로 이제 뭘 구할 수 있을 거잖아. 뭔가 새로운 정보를.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잘 활용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이제 내야 되겠죠? 여기서 이 해볼 수 있는 거 뭐야? 여기서 이 세 가지 정보로. 합집합 구할 수 있지, 합집합. 합집합이 이제 봐봐. 밴드랑 댄스의 합집합을 구할 수 있는 게 얘가 무엇이냐? 밴드 더하기, 댄스 더하기, 그 다음에 교집합 이렇게 빼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얘가 이제 24니까 24에서 계산해 주시면 43이 답이 돼야 되겠지. 43. 이렇게. 43이 돼야 되겠습니다. 43.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43. 밴드랑 댄스를 합친 게 43인 거예요, 이제. 43이고, 이제. 자, 그러면 지금 이 정보로부터 뭘 이끌어낼 수 있는지 알아, 얘들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좀 이해가 되거든, 벤 다이어그램으로. 지금 전체 집합이 있고, 자, 밴드가 있고, 댄스가 있고, 그다음에 농구가 있는데, 잘 봐. 자, 여기서 지금 이 말이 50이다라는 얘기는 얘들 일단 바깥 부분은 신경 안 쓸게. 지금 여기 안에가 50이라는 얘기지, 여기 안에가 이제. 여기 안에가 50명이라는 거야. 근데 이거 있지, 이거. 밴드랑 댄스를 합친 게 몇 명? 43명? 그러면 밴드랑 댄스를 합친 게 여기 아니래, 여기? 봐봐. 여기 아니래, 여기? 여기가 밴드, 댄스 합친 거 아니네? 여기가 지금 몇 명이라는 거야? 43명. 근데 이 분홍색 전체는 50명. 그러면은 남아있는 부분 있잖아, 얘들아. 남아있는 부분. 남아있는 부분이 어디야? 여기네,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만 이제 색칠이 되지 않고 남아있죠. 여기만 이제 이렇게. 여기만 지금 남아있다. 여기 나머지는 그럼 몇 명이 돼야 돼? 여기는. 자동으로 몇 명으로 채워져? 전체 50명에서 43명 빼야 될 거 아니야. 7명으로 채워줘야지. 7명으로.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봐봐. 자, 농구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 농구 동아리만. 다른 거 안 가입하고 순수하게 농구만 해당하는 학생. 7명이 답이지, 7명.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로 새로 이끌어낼 수 있는 걸 이끌어내보니까 바로 답이 나오죠, 이렇게.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3개짜리 나오면은 이렇게 처리해 볼 수 있어야 돼. 3개짜리 나오면. 그 다음 8번이야, 8번. 8번 보시면 8번. 자, 8번은 이제 자, 어느 학교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 체험 학습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2가지한 A, B에 대해서 선도도 조사했다. 근데 A안 35명, B안 26명이었다. A안만 택한 학생 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죠. A안만 택한 학생 수. 자, 이건 좀 한번 잘 봐봐, 얘들아. 이거 좀. 이거 우리 그 방학 때 수업했을 때도 했던 주제인데 그때랑은 좀 다르게 풀 거야, 얘들아. 좀 더 쉬울 수도 있어.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일단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쟤를 한번 나타내 볼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해 보면은 지금 2가지한 A, B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했다. 자, A가 있고 그다음 B가 지금 이제 있는데. 자, A는 35명, B는 26명이야. 근데 A만 택한 학생 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A만 택한 학생. A만 택한 학생이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를 내가 미지수로 줄 거야, 미지수로. 여기를. 근데 이거를 토대로 나머지 영역들이 뭔지 채워 나가면 돼. A 전체가 지금 몇이야? 35잖아. 그럼 얘네들이 더해서 35 아니야? 그럼 여기 나머지 가운데 몇이야, 여기? 여기 35 빼기 X가 되겠지? 가운데는 이제? 35 빼기 X. 근데 B가 몇 명이야, B가? B 전체, 얘네들이 더한 게 26 아니니? 얘네들이 더한 게? 그러니까 얘랑 무엇을 더해야 26이 나오는지를 찾으면 되겠지? 그러면은 이거 바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 이제 여기서 X를 일단 얘가 갖고 있어야지. X 없애야 되니까. 그리고 35에서 몇을 빼야 26이 돼? 9를 빼야지. 맞출 수 있죠, 이렇게?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35 빼기 x 더하기 네모는 26 해서 해도 되겠지? 그런데 전체가 몇 명? 전체 학생 수가 50명. 그럼 이거 내 영역 다 더해서 5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50이, 그지? 일단 얘네 3개만 다 더해보자, 얘네 3개만. 얘네들 더한 게 35고, 일단 그냥 다 씁시다. x 더하기 35 빼기 x 더하기 x 마이너스 9 더하기 밖에 네모라고 해서 얘가 50이다 라고 내가 만약에 놓게 된다면 x 소거시키시고 남는 겁니다. x 플러스 26 플러스 네모가 내가 50이다. 우리 네모 구해주는 거니까 네모가 24 마이너스 x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바깥 부분을 결국 이렇게 24 마이너스 x라고 구할 수 있어. 24 마이너스 x. 저렇게 구하실 수 있고, 이 집합의 각 영역은, 얘들아, 이 각 영역, 얘네들 있죠, 얘네들. 얘네들은 당연히 원소의 개수니까 0 이상이어야 되겠죠? 원소의 개수니까. 각 영역의 원소의 개수를 다 0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식을 좀 써놓으시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써놓으셔. 이걸 만족하는 공통 x의 범위 구하면 끝. 이걸 다 만족하는. 자, 여기서 이제 x가 35 이하가 되는 것이고, x가 35 이하. 여기서 이제 x가 9 이상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x가 24 이하가 이제 되시는 거니까, x가 24 이하.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여기서 공통범위 한번 구해봐. 공통범위 이제 x가 0 이상, 0 이상, x가 이제 몇 이상? 9 이상. 그 다음에 x가 이제 몇 이하? 24 이하. x가 이제 몇 이하? 35 이하. 이렇게 잡아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공통 부분이 여기죠. 공통 부분이 여기죠. 그래서 최종 x의 범위가 9와 24 사이 범위로 답이 나오게 돼. 9와 24 사이 범위. 이처럼 답을 내주시면 돼. 이처럼 9와 24 사이 범위. 그래서 답이 이제 9와 24 사이 범위 합을 구해주는 거니까 최종 답은 33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33. 이 정도로 해주면 되겠죠. 되시죠? 이 정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배수집합인데, 배수집합.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두 문제. 자연수 K에 대해서, 자, 100 이하의 자연수야, 이하의 자연수. 두 부분집합, 이제 K의 배수를 이제 원소로 갖는 집합을 AK를 할 건데, 자, 이러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무엇이니? 자, 이게 3의 배수랑 4의 배수를 합친 거에다가 2의 배수 교집합을 하라는 거거든. 저거를 저대로 하지 않고 그 분배를 할 거예요, 분배를. 저거 분배 법칙으로 한번 좀 풀어봐야 좀 더 수월하게 구할 수 있거든. 분배 법칙으로 이 덩어리를 이렇게 분배해 주시게 되면은, 자, A2 교집합 A3 화집합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A2 교집합 그다음에 몇입니까? A4입니다. A4. A4야. 자, 그래서 자, 이들을 토대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들을 토대로. 자, 그러면은 자, A2, A3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제 A2, A3. 자, 2의 배수랑 3의 배수의 교집합 몇이야 이거? 최소 공배수 생각해야지. 바로 몇의 배수? 6의 배수죠. 6의 배수. 얘 A6으로 볼 수 있어야지. 그리고 2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그 교집합입니다. 이거 몇의 배수입니까 이제? 최소 공배수 4의 배수. 즉 우리 6의 배수와 4의 배수를 합친 게 이제 몇 개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저 원소의 개수 구해주시는 건데, 원소의 개수. 이거 원소의 개수는 먼저 이제 6의 배수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4의 배수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몇의 배수를 빼, 이제? 6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을 빼시는 거잖아요. 교집합을 이제. 교집합을 빼시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개수를 세. 100 이하에서 6의 배수 몇 개인지, 4의 배수 몇 개인지를 카운팅을 해. 6의 배수 몇 개입니까? 100 이하에서 10 몇 개? 16개. 100 나누기 6 해봐야 되겠지? 4의 배수는 딱 떨어지죠. 몇 개입니까? 25개.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6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그 교집합. 최소 공배수 몇이니 이거? 12 맞니? 12. NA 10이니까 12의 배수가 몇 개인지도 세봐야 되는데 몇 개 나오니 이거? 100 나누기 12 해주면 8개 나와. 8개. 12, 24, 36, 48, 60, 72, 84, 96 8개 나오게 돼서 3에 보시면은 얘도 답이 똑같이 나오게 되네. 얘도 이제 33이 나오네. 자, 이처럼 답 내주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처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집합의 추론 문제를 좀 볼게요. 집합의 추론 문제. 자, 요거 좀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집합의 추론. 자, 뭐냐면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잘 봐. 이거 어려우니까. 추론. 항상 고난이도 문제, 집합 문제 꼭 하나 나올 거야, 얘들아. 잘 들어요. 두 집합 A, B가 있는데 어떤 집합 P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P랑 A랑 겹치는 게 두 개래. 근데 A의 원소 1, 2, 3, 4, 4개 중에서 뭐랑 두 개 겹치는지 몰라, 현재는. 그 다음에 P 빼기 B가 공집합이다. 이게 무슨 의미죠? P 빼기 B가 공집합? 부분집합.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 게 공집합이다. 앞에 거 P가 뒤에 다 들어가는 부분집합 포함관계였지, 아까 저거. 저거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표현 5개 중 세 번째여서 세 번째 아까. 그리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집합 P의 모든 원소의 합이 28이래. 그랬을 때 P 빼기 A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확인해주는 문제죠. 먼저 집합 P가 뭔지 모르겠지만 B의 원소 일부를 가지는 거니까 일단 B의 원소들을 일단 먼저 다 써놓고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을 집합 P가 원소로 가져야 될지를 생각을 해볼게. 이 중에서 이제 일단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일단은 A의 원소가 1, 2, 3, 4, 4개인데 P는 A랑 겹치는 게 2개라고 했잖아. 즉 1, 2, 3, 4 중에서 어떤 2개만 원소로 이제 가져야 되거든. 2개만. 어떤 2개인지 모르지. 그런데 그 다조건에 의하면 P의 모든 원소의 합이 28이다. 잘 봐봐 이거. 일단 이 4개 중에서 어떤 2개가 원소인지 모르지만 가장 작은 두 수를 원소로 가지면 얘네 둘의 합이 몇이야? 3이잖아. 그러면은 이 여기에서는 가장 작은 두 수의 합이 3인데 반대로 가장 큰 두 수의 합은 몇이야? 7이거든. 그러니까 앞에 저 1, 2, 3, 4 중에서 어떤 2개를 가질 때 그 2개의 합이 될 수 있는 합의 범위지.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봐. 이걸 토대로 나머지 여기 뒤에서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해보잖아, 이제. 일단 범위부터 써보자. 얘가 만약에 합이 3이면 얘들아 이거 얘가 3이면 얘는 몇이어야 돼? 합이? 전체가 28로 정해져 있잖아. 20 몇이라고? 25? 자, 얘가 3이면 얘가 25네? 그럼 반대로 얘가 7이면 어떻게 돼? 얘가 7이면 얘가 21. 그럼 거꾸로 얘가 21 이상 25 이하라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하냐면 얘가 7이어야 얘가 21인 것이고 대응이 되잖아. 그 다음에 얘가 3이어야 얘가 25. 이렇게 이제 매칭을 할 수가 있어. 매칭을 이제. 일단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보실죠. 여기서 이제 이 밑줄친 분홍색 4개의 원소 5, 6, 7, 8인데 그런데 이 4개를 내가 만약에 다 선택하면은 이 4개 다 더해봐. 몇 나오니 이거? 더해주면은 11, 18, 26. 26 나오잖아. 4개를 다 가진다라고 한다면 합이 26인데 그 범위에 지금 안 맞죠, 그죠? 그러니까 4개를 가질 수가 없지, 4개. 4개를 가질 수는 없다. 왜냐면은 합이 몇이니까? 지금 넘어버리니까. 얘가 26이니까. 4개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얘네들 중에서 얘네들의 합이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가져도 안 되겠지, 일단. 모자라잖아. 이거 2개도 안 되거든? 가장 큰 두 수의 합이 15밖에 안 돼. 모자라잖아, 이거. 그 말인즉슨 여기서 몇 개 가져야 돼? 무조건 3개 가져야 돼, 3개. 3개를 가져야 됩니다, 3개. 3개를 가지셔야 되는데 그런데 봐봐. 이 가장 작은 세수의 합, 가장 큰 세수의 합의 범위를 구해볼게. 가장 작은 세수의 합, 몇이니 이거? 18이거든, 이제. 이걸로 잡아보면 18 이상이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세수의 합은 몇이야? 가장 큰 거. 21이야. 딱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돼. 이 범위 안에. 21 이하.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되겠지? 즉 우리 이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고 이 조건도 만족하는 공통 범위가 몇입니까? 이 범위 안에도 있어야 되고 이 범위 안에도 있어야 돼. 몇이야 이거? 21이 유일하게 다 겹치지 않니? 21? 요게 유일하게 겹치죠, 이게. 21이 나오려면은 이 세수의 가장 큰 세수의 합이잖아.
얘네지, 얘네. 이거지, 이거. 그리고 얘가 21이 나오려면은 흰색 깔맞춤 했어. 7이 나오려면 3, 4가 나와야 되는 거야, 3, 4가. 이렇게 추론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짜맞추기 하는 거지. 최종적으로 집합비가 어떻게 나와주셔야 되냐면 3, 4, 그 다음에 6, 7, 8입니다. 6, 7, 8. 이렇게 집합비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A의 모든 원소의 곱입니다. P-A의 모든 원소의 곱. P에서 A랑 겹치는 걸 빼래. 근데 A랑 겹치는 게 지금 뭐냐면은 지금 A의 원소 지금 1, 2, 3, 4였으니까 겹치는 거 3, 4를 빼서 6, 7, 8만 원소로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들을 모두 곱하라고 했으니 6, 7, 8이죠. 6, 7, 8. 이들을 모두 곱해보시게 된다면 이게 아마 6, 7에 40에서 336 나올 거야. 336.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여기까지.